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자, 지금 시간은 2022년 4월 10일 저녁 5시 23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마이크론을 시장으로 몇 가지 종목을 집중적으로 재무제표를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루에 한 두 가지 종목만 제가 방송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종목은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안 보셔도 이 종목은 무조건 계속 떨어질 때마다 계속 매집을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여기 보시면 컨턴 레이트, 그 다음에 여기 블로거들,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이런 부분을 모두 종합을 했을 때 완벽하게 다 수치값이 떨어집니다. 여기 보면 지금 A 뿔뿔뿔 돼 있죠. 여기 보시면 모멘텀만 3달 전에는 여기 A였는데 B-로 바뀌었고, 리비전 같은 경우는 미래 방향성 이런 것들도 보면 C에서 A-로 바뀌었고 좋아졌죠. 모멘텀만 살짝 조금 안 좋아졌어요. 나머지는 거의 등급이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도 주가가 떨어지면서, 밸류에이션은 실제적으로 뭘 중심으로 보냐면 여러분들 아시죠? 이 기준으로 계산되는 수치가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주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가. 스트롱 바이 되어 있죠.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떨어질 때마다 사라, 그겁니다. 자, 더 디테일하게 보면 SA 오설라이팅 같은 경우도 셀은 아무도 없죠. 셀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보통 비전문가들, 그런 사람들이 평가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면,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셀 한 명 있네요. 셀 한 명. 이 셀 한 명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셀 한 명이고, 나머지 보시면 거의 99%는 사라. 36명의 애널리스트가 사라, 이렇게 돼 있죠. 한 명만 팔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여기 보면 프라이스 타겟, 이게 뭐냐면 향후 예상되는 주가 방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바닥일 때는 33까지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네요. 근데 과연 이게 83 같은데요. 83이네요. 33이 아니라 이게 83달러예요. 83달러고 평균만 잡아도 113달러 이렇게 나오고요. 높게 잡으면 165달러까지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기 목표가가 얼마냐면 여기 보면 113.85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여기 보시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배당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배당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킹 알파를 보실 때 이 밸류에이션이랑 피어스, 이거를 두 개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돼요. 우선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펄을 중심으로 P 슬래시 있잖아요. 이거는 펄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좋습니다. 펄가 높다는 건 뭐죠? 고평가되어 있는 상이라는 거죠. 그럼 우선 여기 첫 번째 거를 보시면 평균 마이크론 5년 평균값은 11.9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8.39라는 거죠. 엄청나게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죠. 대략 보더라도 한 15%는 더 올라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더 올라야. 그리고 이 관련 섹터 펀은 보통 19.5라는 거죠. 이런 종목은 무조건 사야 된다는 겁니다. 이 TTM 같은 경우는 과거 개념이고요. 과거 개념이고, 이거는 향후예요. 향후 이 퍼가 조금 더 낮아질 거다. 7.49. 그리고 관련 섹터 같은 경우도 보통 반도체죠. 반도체 전체 섹터도 조금 낮아질 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부분을 보시면 이 퍼 대비 과거 어닝인데요. 관련 섹터 같은 경우는 26.36인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3월 말쯤에 발표했었죠. 9.08. 그러니까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퍼 대비 어닝 같은 경우도 과거 5년 같은 경우는 15였죠. 그러면 다가오는 그 다음 분기죠. 그 다음 분기에 예상되는 퍼 대비 어닝 수치값은 7.999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관련 섹터는 24.43.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이렇게 수치가 좀 낮아지는 이런 부분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이런
주식들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인 걸로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중에서도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훨씬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느 순간 이제 고평가되기 시작하면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하겠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PEG 보이시나요? PEG, GAAP 이거는 뭐냐면 펄을 성장률로 나눈 수치값입니다. 이건 과거 데이터 값이고 과거 데이터 값 0.05였고 관련 섹터는 반도체 관련 섹터는 0.48이었어요. 엄청나게 낮은 수치죠. 이 수치가 낮을수록 쉽게 말하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FDW 이 수치가 FDW 미래의 방향성을 보면 0.28 그리고 관련 섹터는 1.44 되어 있잖아요. 이게 낮아야 버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주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이런 주식은 좋은 주식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프라이스 슬래시 세일 되어 있는 이 항목은 뭐냐면 1년 매출 대비 시가총액을 의미합니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높으면 버블인 거예요. 여기 보면 밸류에이션에 있는 이 수치값은 상대적으로 관련 이 섹터보다 낮아야 저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핵심은 모든 게 퍼 기준으로 데이터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면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보면 관련 섹터는 3.5인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2.59입니다. 2.59 엄청나게 과거에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 또는 다가오는 다음 분기 같은 경우는 3.25 그리고 관련 섹터 같은 경우는 3.25고 마이크론은 2.39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배당 디바이드 일드 이거 같은 경우 배당인데 관련 섹터 같은 경우 배당이 평균에 1년에 평균 1.49%를 하는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0.4이죠. 배당 부분에서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 보고 마이크론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여기 그로스 칸을 보시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레베뉴 그로스 이렇게 작년 그러니까 과거 연 32.62% 성장을 했고 관련 섹터 같은 경우는 19.38% 섹터를 성장을 했다. 다가오는 미래는 23.88% 정도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성장률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과거보다는 성장률이 조금 반도체 섹터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시더라도 그렇고요. 관련 sek터 같은 경우가 19.38이었는데 과거에는 연 성장률이 앞으로 다가오는 회기분 그러니까 다가온 년 2022년이니까 2022년을 마무리하고 23년에 22년 데이터 값을 전체 보고할 때 14.20 관련 섹터는 이런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23.88이다. 그러면 평균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성장률은 그래도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EBIT 그로스 같은 경우는 과거 같은 경우 우선 관련 섹터는 35.02%인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187.43이나 됩니다. 영업이익 성장률이 엄청난 거죠. 엄청나죠. 그러면 다가오는 영업이익 성장률은 여기 보면 FWD가 있잖아요. 이 다가오는 성장률은 관련 섹터 같은 경우는 20.08%인데 마이크론은 68.67%나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기 보시면 EPS FWD 3에서 5년 같은 경우 다가오는 3에서 5년 기간 얼마나 이 주식이 성장할 거냐 나와 있는 분야입니다.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3에서 5년 동안 대략 연 15% 정도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26.78% 대략 한 2배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냥 반도체에 투자하려면 마이크론이 안정적으로 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정적이다 마이크론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ROE 돼 있죠. ROE 같은 경우는 과거 연 자기 자본 대비 순이익이 몇 프로 발생시켰냐 이겁니다. 보면 관련 섹터 같은 경우는 19.22밖에 안 되는데 자기 자본 대비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연도 기준으로 했을 때 147.76% 장사를 아주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가오는 성장률 ROE 값은 대략적으로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평균값은 4.5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41.28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작년보다는 22년 전체 지금 22년이잖아요. 21년 전체 회계 연도보다는 22년이 성장성이 조금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여기 보시면 성장성 프로피터블 이쪽을 보면 그로스 프로피터블 마진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총 수익률 과거 데이터 값인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45.97이고 관련 섹터는 49.91이에요. 전체 섹터 대비 총 수익률은 평타를 못 치고 있는 거죠. 조금 떨어지죠. 여기 보시더라도 그 부분을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넷 인컴 마진 같은 게 순이익 과거 데이터 값으로 보면 순이익은 좋은 거예요. 순이익 관련 섹터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5.69인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28.95%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수치값은 매출에서 잉여 현금이 차지하는 현금의 비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수치값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관련 섹터 같은 경우는 10.06, 11.98이니까 전체적으로 좋죠. 그리고 이거 리턴 온 토탈 캐피탈, 이거는 뭐냐면 내가 가진 자기 자본으로 순이익을 얼마나 만들어내었냐 그 수치값입니다. 그 수치값을 보시면 관련 섹터는 4.78%, 마이크론 같은 경우 12.66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멘텀 같은 경우는 최근 이 반도체 같은 경우 13.27%, 3개월 평균 13.27%가 떨어지는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최근 3개월 동안 23.62%, 좀 많이 떨어졌죠.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지고 오를 때는 좀 많이 오르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6개월 기준으로 보면 또 이야기가 다릅니다. 평균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6개월 기준으로 보면 14.35%인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2.88이에요. 이 부분을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중요한 거는 프로피터블이나 피어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그 여기 보시면 피어 사이트, 여기 보시면 여기 피어에 들어가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 다양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컨트롤 레이킹 이거를 보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전체 588개 회사 중에 관련 이제 회사가 많을 거 아니에요. 상장된 관련 회사 중에 한 12등 정도, 상위 12등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우수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팩터 그레이즈 같은 경우도 다 말씀드렸죠. 관련 유사 기업이 이렇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크론이 한눈에 들어오더라도 딱 좋죠. 밸류에이션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성장성도 프로핏, 모멘텀 뭐 다 좋죠. 밸류에이션 수치는 이게 낮을수록 좋아요. 하지만 이 영어를 봤을 때 영어가 높을수록 좋은 거죠. 낮을수록, 밸류에이션이 낮을수록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에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왕이면은 관련 섹터가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서 추천할 종목은 마이크론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short interest,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공매도 생각하시면 돼요. 관련 섹터 이렇게 보시면 우선은 전체 주식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면 마이크론이 공매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관련 섹터 중에서는 여기 보면 NXPI가 그 공매도 수치값이 높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 높은 걸로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최근 변동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전체 변동성 대비 마이크론이 차지하는 어떤 비율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이 베타 값이 1이 기준입니다. 1보다 낮으면 변동성이 낮은 것이고 1보다 높으면 높은 만큼 이 1을 뺀 나머지가 프로테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4% 정도 평균보다 변동성이 높은 거고, 맞죠? 그렇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관련 섹터에서는 그나마 변동성이 작은 걸로 나오고, 이 관련 섹터 중에 변동성이 가장 높은 종목은 여기 IFNNY, 티커가 IFNNY와 MCHP, 이 두 종목이 변동성이 높은 걸로 나오고, 안 봐도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더 주가가 폭락을 했겠죠. 그 다음에 알트만 지스코 같은 경우는 파산할 확률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지금같이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이 밸런스 시트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중에서도 뭘 보셔야 되냐면 여기 한, 둘, 셋, 넷, 다섯 번째 토탈 데비트 투 이퀄리티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자기 자본과 부채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에요. 16.3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이 100만 원이 있으면 부채는 16만 원만 부채를 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채에 대한 이자가 올라가겠죠. 이 수치가 높을수록 안 좋은 거예요. 그럼 관련 섹터를 보시면
지금같이 고금리가 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투자를 조금 지양해야 되는 그런 종목은 NXPI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뭐죠? 자기 자본보다 부채가 더 높은 거예요. 자기 자본 NSPI 같은 게 자기 자본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면 부채는 16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리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더하기 빼기 하면 순이익이 얼마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이크로는 아주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론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주주 비율을 보면 여기 기관들이 한눈에 보시더라도 81.83%나 기관들이 주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보시면 공공 및 기타 되어 있잖아요. 17.89%입니다. 즉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주가가 떨어지면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개인 소유는 0.23%밖에 안 됩니다. 0.23. 떨어지면 국가가 알아서 올린다는 거죠.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마이크론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SEC에 보고된 뭐 어떤 자료가 있는지 여기 보면 4월 8일 날 뭐 있네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4월 8일 날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저번에 실적 발표한 거 있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거 자료 이렇게 해서 PDF 파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영어예요, 영어 여러분. 다 영어인데 이거 다 언제 번역합니까?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누르시면 바로 번역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 스킵하면 됩니다. 아주 엑셀런트한 회사구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